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조금 진일보된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일보된 입장이라기보다는 갈등의 재확인 아닌가. 유승민 재건위원장 사실상 공동대표 체제긴 합니다만 새로운 보수당의 리더죠. 오늘부터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양당 간 통합협의체 대화를 시작하겠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이 끼면은 없던 일로 하겠다. 황교안 대표 측에서 23일 만나자고 제안은 했지만 설 전에 사진 찍는 거 큰 의미 없다. 그래서 지금 만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 얘기했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일부만 합치면 힘이 더 커지지 못한다. 보수 통합 목표를 크게 잡겠다. 이 얘기는 우리 공화당을 비롯해서 모든 신생 정당이 됐던 1인 정당이 됐던 우파를 다 받을 그런 기세인데 유승민 의원은 결국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과는 함께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를 다시 한번 확인한 거 아닙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의 말이 우리 공화당과 함께하겠다라고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예. 사실 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협의체 이전에 박현중 위원장이 있는 혁신과 통합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이 통추위에도 우리 공화당은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공화당 역시나 이 새 보수당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했고 그렇다면 한국당 내부에서 통합의 대상으로 우리 공화당보다는 새로운 보수당이라는 건 이미 교통정리가 사실상 끝난 문제입니다. 이 통추위 구성 시기부터. 다만 황 대표가 말하는 것은 양당 간의 결합은 도로 새누리당 아니냐. 지금 밖에 나가 있는 이현주 의원의 신당도 있고요. 미래를 위한 전진 4.0 여러 가지 시민단체들도 있습니다. 예. 뭔가 새누리당으로 도로 컴백하는 것이 아니라 외연이 좀 넓어진 모습의 중도보수 정당을 만들자는 측면에서 유승민 의원과 황교안 대표의 이야기가 크게 다르진 않다. 다만 두 사람이 아직까지도 주도권에 대해서 욕심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나서 사진 찍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작은 만남부터 통합이 시작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이 볼 때 특히 보수 진영 지지자들이 볼 때 누가 먼저 통 크게 양보를 하는가를 눈여겨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유승민 의원이나 황교안 대표나 먼저 양보하는 쪽이 오히려 주도권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이 보수 통합 논의에서 우리 공화당은 사실상 이 혁신과 통합 추진이 구성 시기부터 배제되었다고 보는 게 정확한 분석일 것 같습니다. 예.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독자 세력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후에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원희룡 지사를 만나면서 결국에는 대선 주자급으로 언급됐던 모든 인물들에게도 문을 열어놨는데 자, 그런데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놓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다 대선으로 가는 각자 정치가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세력을 나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이냐,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분 다 사실은 대권을 바라보고 있죠. 예.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보수당 통합이 안 되면 사실 총선에 승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정세 판단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보수가 앞서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 서로가 협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여져요. 다만 저는 이제 장윤천 평론가 예측이 맞길 바라고 그게 진심이길 바랍니다. 예. 예컨대.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이라고 하는 이 세력을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일단은 거기서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 총선에서 저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황교안 대표가 그 부분에서 명확한 선을 긋는 부분을 조금 주저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은 아직도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는 거고 유승민 전 대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광훈 씨가 주최하는 어떤 집회에 가신다거나 거기서 예. 발언하시거나 이런 모습이 자꾸 보여지고 비춰지면 의도야 어쨌든 황교안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말 저분이 그 세력과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건지 하는 부분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황교안 대표가 명확하게 하시는 게 필요하다. 유승민 전 대표가 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결국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했을 때에 그런 어떤 이미지, 소위 그 우리 공화당이라고 하는 분들, 거기에 지지를 하고 있는 분들과 결합으로 비춰질 것에 대한 우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본인의 대권 행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자유한국당이 그런 부분이 명확하다고 하면 어느 선에선가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탄핵에 동의했던 세력과는 절대 같이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밝힐 정도로 아직까지도 물론 이제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한국당 내부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가진 이 의원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유승민 의원이 통합 과정에서 이것을 분명히 정리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황교안 대표의 의지는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통합이 과연 이루어질 건지 여론조사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통합 신당이 출연할 시에 지지도를 살펴봤는데 이제
왼쪽이 현재 상황입니다. 새로운 보수당이 떨어져 있는데 새로운 보수당을 먼저 보면 3.8인데 정의당, 바른미래당보다도 아래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40대 32.1. 그런데 이제 보수통합이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지면은 오른쪽으로 가보면은 36.6대 25.1. 그러니까 지지율만 두 당 모두 떨어졌을 뿐이지 통합보수신당 사실상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당은 한 7%포인트 정도 오히려 민주당에 비해서 낙폭이 더 큽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응답률 4.8, 1월 20일, 21일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 리얼미터 중앙선거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사는 물론 이제 여론조사를 의미 없다고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내용만 놓고 보면은 시사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뭐 여론조사 100% 맞냐 아니냐 이거는 차치하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전적으로 의미가 있는 걸로 분석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예. 저는 이제 이게 도로 새누리당이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새누리당에서 같이 있던 분들이 탄핵을 겪으면서 나가서 바른정당을 만들었고 바른 정당을 만들었고 그게 예. 바른미래당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이쪽으로 합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도로밖에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통합을 해서 만약에 새로운 신당을 만든다고 하면 그 신당은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탄핵에 대한 명확한 선을 긋고 예. 그다음에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 또 소위 이제 우리 공화당으로 지칭되는 그런 분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뭐 예를 들어 5.18 관련된 문제라든지 뭐 위안부 할머님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선을 긋고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보다는 뭔가 파이만 키워서 총선에서 승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합당한다고 하는 이미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정책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적으로 거기서 애매한 입장을 취했던 많은 부분들을 명확하게 입장을 취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야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마음을 다시 이제 통합된 이제 나중에 통합이 된다고 예. 하면요 보수 신당에 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신당을 창당할지 아니면 바른미래당을 재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선 그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오히려 이 보수통합당이 신설이 된 이후에 2.5에서 3%포인트가량 지지율이 높아서 7.1, 6.6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이제 비례한국당 이름을 모습 미래한국당으로 바꾸긴 했습니다만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통합의 어떤 이익을 보기는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좀 어렵지 않나. 지금 현재 상황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저는 이 보수통합당의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클 거라고 전망을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하잖아요. 설 이전에 만나자고 했는데 사진을 안 찍겠다고 하고 뭐 통합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새로 협의체를 만들겠다니 말겠다느니 조건이 계속 오가고 이런 국면에서 보수 통합을 바라는 국민들도 보고 있으면 짜증이 나는 겁니다. 예. 지금 이 위기 상황에 뭐 하는 건가? 보수가 괴멸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탄핵 이후에 반성도 안 하고 힘도 안 합치고 있는 건가? 예. 그러한 어떤 짜증의 결과가 저는 이 여론조사로 드러났다고 하고 그래서 기계적 통합, 도로 새누리당식 통합이 아니라 외연을 상당히 확장하는 중도 통합, 보수 통합이 아닌 중도 보수 통합일 때 그리고 서로가 기득권을 양보하는 감동이 있는 통합일 때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싶습니다. 예.